일론 머스크가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회의를 하나 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 요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Twitter's Content Moderation Council will include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트위터의 컨텐트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컨텐트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인데 좌파, 우파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게끔 위원회를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하기까지는 예전에 논란이 되어졌었던 강제로 개정이 닫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강제로 닫혔던 계정들을 다시 오픈하는 문제, 다시 트위터로 불러들이는 문제는 그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조정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컨텐츠 조정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듣기 위해서 미팅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미팅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검열을 옹호하는 검열 옹호론자들과 좌파 운동가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광범위하게 다른 견해를 가진 대표들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혐오에 의한 폭력에 직면한 민권 공동체 그리고 단체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혐오에 의한 폭력,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기보다는 Asian Hate Crime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증오 범죄의 피해자다. 그럼 아시안 대표를 집어넣겠다라는 거고요. 뭐 반유대주의의 피해자다. 그럼 뭐 유대인을 좀 집어넣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이런 겁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대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와 대화한 많은 대표들은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의 검열을 추진해왔던 인물들이고, 새 위원회는 성공적으로 트위터를 온건화하려는 머스크의 계획에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열 때문에 트위터가 많은 지적을 받았었고 문제를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결국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던 것이 결국 트위터의 검열 정책 때문이었는데 컨텐츠 조정 정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검열 정책이었는데 이 검열 정책에 대해서 정작 머스크도 검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지금 그 위원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특히 보수주의자들 검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엘 테이어 디지털 연구소의 회장은 데일리 콜러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범위하게 다른 견해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려는 머스크의 열망은 기술적 수정을 대표하지만 정치적 수정이 아닌 균형 잡힌 행동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머스크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근데 면모를 보면은 데일리 콜러가 전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좀 보면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샤드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소셜 플랫폼에서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하라고 촉구하는 Color of Change라는 단체, 비영리 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로빈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이 추진했던 반이민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컬러 오브 체인지라는 이 단체는 페이스북이 거짓말, 오보, 혐오를 퍼뜨렸다라는 이유로 우파 정치인들을 제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 혹은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계정을 없애버리려고 앞장섰던 단체의 대표인데 이런 대표들과 오늘 만났던 겁니다. NAACP,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흑인 단체인데 NAACP 지금은 이제 유색인종 뭐 진흥협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어져서 유색인종 전체의 단체로 대변하는 것처럼 이름을 좀 하고 있지만은 뿌리는 하여간 전국에서 가장 큰 흑인 단체입니다. 이 NAACP의 데릭 존슨 회장은 현재 페이스북 광고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모일 수 있는 반대 신념을 가진 사용자들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불렀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바이든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 공화당원들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묘사하죠. 특히 마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건 바이든만 그런 게 아니고 급진 좌파 정치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같은 주지사 후보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협. 이 단어는 전국 각지에서 아주 잘 나간다라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다 들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낸시 펠로시, 커머라 해리스 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것은 마가 유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수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명색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더더군다나 적어도 우리 전체 국민의 절반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갖다가 위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조만간에 바이든이 이러한 이것과 관련한 또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하여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NAACP의 존슨 회장은 ABC 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그들의 플랫폼을 커뮤니티에 대한 피해를 만나고 모집하고 계획하는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그룹 만들고 대화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쁘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야, 쟤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여기서 제거해버려. 우리 플랫폼에서 쫓아내.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검열이 아니고요. 이건 뭐 그냥 몰아내기. 당파 지어가지고 몰아내기. 또 여기는 우리 땅이야. 니들은 오지 마! 라고 그냥 발로 차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밖에는 안 된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항상 만나고 대화하는 현상이 늘 반복되는 곳이 민주주의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독재에서나 가능한 것이요. 정치적인 숙청, 독재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화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설득될 때까지 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서로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나타나면 그때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뭐 이해가 된다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는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을 수만이 없는데 우리가 미스터 퍼펙트가 아닌데 그런데 왜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리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느냐. 물론 주장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연락해가지고 네 제거해. 좌파들 보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문제 생기면 걸핏하면 보이콧. 요즘 뭐 조지아주에서 무슨 선거 청년법을 만들었어? 그럼 조지아주 보이콧해.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보아왔던 좌파들의 횡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벌이고 있는 횡포에 대한 것은 그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국민들의 피해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은 검열을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투표 과정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외국과 국내 행위자들에 의해 그들의 플랫폼이 조작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NAACP의 존슨 회장이 이야기를 했다. 저희가 볼 때는 거꾸로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좌파들이 이렇게 했지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반명예훼손 연맹의 대표 조나단 그린블렛은 컨텐츠 조정위원회를 지지하고 있고 아이들이 혐오 발언으로부터 선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린블렛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핵심 원인이
극우 인사들의 거짓말과 음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과 음모는 극우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급진 좌파들도 거짓말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근데 지금 급진 좌파들이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을 모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Q입니다. Q. 처음에 시작이 뭐 처음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2020년 대선 상황에서 Q가 화두에 올랐었고, 결국은 Q를 가지고 우파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얘들은 전부 음모론자들이다 이렇게 다 싸잡았던 것이고요. 이제 심지어 Q 얘기가 사그라들어서 조용해지는가 싶은데, 심지어 이제 와가지고 조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는 저들은 파시스트들이라. 파시즘. 예. 파시스트, 마가 유권자들 보고 저 사람 파시스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야에 아이젠슈타트라는 ADL, 그 반명예훼손 연맹의 부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스크와 통화를 한 뒤에 성명을 냈는데, 그 단체가 극단적인 활동,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허위 정보 등등을 보아왔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종차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우리는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 인종차별이 무슨 뭐 우파가 일으킨 범죄입니까?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무슨 뭐 우파가 일으킨 범죄입니까? 동성애 혐오는 maybe 우파들 책임이 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혐오 해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동성애자들이 LGBTQ 커뮤니티가 오히려 이성애, 세상에는 남자고 여자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피해의식에서 발생한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우리 결혼식장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안 빌려준다고 그런다. 우리가 게이 커플이어서 안 빌려주는 거다. 소송. 케이크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케이크 안 만들어준다. 내가 게이여가지고 레즈비언이라고 케이크 안 만들어주는 거다. 소송. 5만 가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들이 괴롭혀왔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수년 동안, 거의 뭐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보아온 지가. 그리고 극단적인 활동도 할 말이 많죠, 저희는. 밤마다 불 지르고 약탈해 간 게 보수주의자들입니까? 안티파,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원들이지. 도대체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누가 누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건지 참 참담할 정도다.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일론 머스크는 만나서 컨텐츠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상당한 통찰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떤 통찰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바보짓을 해오지는 않았으니까 이번에 회의에서 건전한 결과를 얻어내기를 바라고요. 트위터가 새로 만드는 컨텐츠 조정위원회가 이런 그 검열을 하는 조직, 혹은 권력과 연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조직으로 타락하지 않게끔 진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좀 조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인터셉트라는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뭐냐면 소셜미디어 거물들, 특히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거물들이 정부 관리들만 따로 로그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포털을 하나 따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인터셉트가 입수한 기록, 회의록, 그리고 에릭 슈미트 미주리 법무장관하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연방정부가 잘못된 정부로 간주하는 컨텐츠를 검열하기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과 협력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빅테크 회사들이 별도의 주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올 때 로그인을 하게 하는데 정부 관리들만 로그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면
아예 로그인이 안 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gov라는 뭡니까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해야 정보기관이라는 게 인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로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로그인해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은 허위 정보 플래그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스인포메이션이야. 해가지고 허위 정보다라고 이렇게 플래그 깃발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놓고 어떤 컨텐츠가 그러한 신고가 접수가 됐고 지금 플래그가 달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한꺼번에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트위터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트위터가 그러한 횡포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빅브라더 선 문제 수준,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중국의 검열 시스템 같은 걸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제가 제 귀로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하여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보겠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